SLBM은 핵탄두를 실었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핵 보유도 하지 않고 핵 개발도 할 수 없는데 한국형 SLBM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북한이 그 SLBM을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90년대에 북한이 사실 그 R-27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이름이 SSN6인데요. 그게 잠입형 엔진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약간 특수하게 생긴 엔진입니다. 액체 로켓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지상용으로 뭐 그 유명한 무수단 중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었고요. 액체 로켓을 가지고 SLBM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초기에는 계속해서 그 R-27 엔진을 모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 계속해서 액체 추진제 가지고 시험을 했고요. 2016년 4월에 고체 추진제를 처음으로 썼어요. 그리고서 2016년 8월에 고체 추진제를 가지고 첫 번째 수중에서 수중 발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서 성공한 게 바로 뭐냐면 북극성 1호예요. 그게 북극성 1호이 이제 북극성이 뭐냐면 아까 미국이 폴라리스라는 SLBM을 만들었잖아요. 그 폴라리스가 한국말로 북극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쟤들이 어쨌든 미국,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을 하여튼 미사일은 다 아마 다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하고 상당히 많은 모방을 한다. 그럼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신뢰성 높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개발하느냐? 왜? 핵이 없잖아요. 네, 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쟤네들이 SLBM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쟤네들도 핵탄두를 탑재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어쨌든 간에 SLBM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어쨌든 우리도 니네와 같은 정도의 무기체계는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억지력을 막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북한이 점점 커져서 이제 우리도 핵탄두를 실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갑자기 하게 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인도는 거의 한 15년 걸렸어요. SLBM을 이제 완전히 잠수함 발사에서 성공해서 전력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시간을 지금 하면 거의 단축할 수 있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핵만 얹으면 돼 상태까지.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잠수함 발사 그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좁은 잠수함에서 수심 깊은 데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뭐 초고압 압축 공기도 얻어야 되고 또 압축 공기를 발사관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압축 공기를 가지고 이제 그걸 콜드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연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를 뿜어주는 거예요. 뿜어주고요. 그럼 얘가 이제 엄청난 증기압으로 뿜어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잠수함이 휘청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음 진동이 엄청나죠. 그럼 이제 그거를 소음 진동을 절연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얘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사출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속 한 50m를 뚫고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기술도 이제 엄청난 거죠. 그렇죠. 얘가. 이 미사일 기술이. 그러고 나서 이제 물 위에서 나왔어. 그럼 나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직 점화가 안 된 겁니다. 이제 불이 붙어요. 연소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점화를 해야 돼. 그걸 이제 공중 점화라고. 이것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또 올라가면은 또 벌써 이 해류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수직으로 못 올라가요. 일부러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만일에 올라가다 터지면 어떻게 돼? 잠수함이 뭐 현재 우리 가격으로 한 3,000톤급 하는데 1조 정도 들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 터지면 잠수함도 다 부서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사출할 때부터 대각으로 경사가 그걸 줘서 이렇게 사출하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수직으로 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얘가 올라가서 점화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자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가야지 딴 데로 가면 안 그냥 되죠. 죽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시험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9월 15일 날 한국에서 이제 그런 수중 발사 그리고 잠수함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정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지상에서 아예 지상에서 그 콜드런치 상태에서 사출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가서 바지선을 수심 바로 밑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놓고 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심이 낮은 데서 한번 해보고 그게 다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잠수함에다 놓고 시험을 하는 거죠. 이제 대신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잠수함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SLBM을 뭐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시작한 게 아니고 꽤 됐습니다. 아.